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삼성화재 대 OK금융그룹입니다. 먼저 삼성화재는 다시 연패에 빠지며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3일 오후 2시에 열린 대한항공과의 홈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대3으로 패했습니다. 현재 삼성화재는 가까스로 3위를 지키고 있지만 4위 한국전력과 5위 OK금융그룹의 승점 차 없이 앞서고 있어 순위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날 경기는 상당히 팽팽한 양상이었습니다. 전체 4세트 중 3세트가 듀스로 이어졌습니다. 양 팀은 첫 세트부터 듀스 상황을 맞았습니다. 스코어 24대 24에서 유스바니의 백어택, 에디의 블로킹이 연속해서 나오며 삼성화재가 첫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곧바로 2세트와 3세트를 내주며 연패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4세트에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하는 듯했지만 24대 24 상황에서 상대팀의 속공 및 블로킹 득점을 허용하며 반전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유스바니를 비롯한 공격진 대부분이 크게 부진했습니다. 팀 공격의 63.41%를 점유한 유스바니는 이날 경기 최다 득점인 39득점을 기록했지만 높은 점유율 탓인지 공격 성공률이 41.03%로 저조했고 공격 차단 및 범실의 수도 각 10개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정우, 에디, 신장호는 각 9득점, 7득점, 6득점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 OK금융그룹은 7연승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OK금융그룹은 앞선 2일 오후 7시에 열린 현대캐피탈과의 5라운드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2대3으로 패했습니다. 풀세트 접전 끝에 승점 1점을 손에 쥔 OK금융그룹은 승수 및 세트 득실률에 있어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에 뒤지면서 5위로 밀려났습니다. 승부처는 5세트였고 5세트 초반 분위기는 OK금융그룹에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7대5 2점 차로 앞서던 상황에서 현대캐피탈이 3연속 득점에 성공했고 점차 분위기가 상대팀으로 넘어갔습니다. OK금융그룹은 11대 14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연달아 득점을 올리며 뒤늦은 추격을 시작했지만 스코어 13대 14에서 레오의 서브 범실이 나오며 아쉽게 경기를 내줬습니다. 레오는 이날 42득점, 공격 성공률 57.14%를 올리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팀의 패배에 빛이 발했습니다. 신호진은 13득점, 공격 성공률 52%를 달성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바야르사이안 또한 11득점을 올리며 힘을 보탰지만 팀의 패배를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OK금융그룹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화재는 앞선 경기에서 공격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주포 유스바니가 엄청난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공격 성공률이 40% 초반대에 그치는 등 공격이 원활하게 풀리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화재는 유스바니에 대한 공격 의존도가 매우 높은 팀이니만큼 지난 경기처럼 유스바니의 공격이 풀리지 않으면 힘든 경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OK금융그룹 역시 레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팀입니다. 다만 삼성화재보다 국내 공격진의 공격력이 살짝 안정적이고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OK금융그룹이 삼성화재에 비해 범실이 압도적으로 적은 팀임을 고려할 때 OK금융그룹이 승리를 챙기고 3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OK금융그룹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페퍼저축은행 대 GS칼텍스입니다. 먼저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3일 한국도로공사와의 홈 경기에서 세트 점수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15일 한국도로공사전부터 승리가 없는 페퍼저축은행은 19연패를 기록하며 프로배구 여자부 단일 시즌 최다 연패 기록까지 1패만을 남겨뒀습니다. 첫 2세트를 상대에 내줬지만 3세트에서 박정아와 야스민이 공격을 주도했고 흐름을 뒤집어 세트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4세트에서 상대 공격수의 득점에 리드를 빼앗긴 페퍼저축은행은 결국 팀의 연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주포 야스민의 공격 성공률이 29.03%에 그치며 10득점을 기록했고 범실은 양팀 통틀어 최다인 7개나 저질렀습니다. 박정아는 42.42%의 공격 성공률로 15점을 기록했습니다. 팀 공격 성공률은 41.7% 대 39.7%로 앞섰고 범실 부문에서도 20대 22로 더 적었지만 서브 득점에서 1대 8로 크게 밀렸습니다.
다음 GS 칼텍스는 지난 2일 5라운드 리턴 매치에서 흥국생명을 다시 만나 0대3으로 셧아웃패를 당했습니다. 이날 패배로 승점 추가에 실패한 GS 칼텍스는 15승 10패 승점 43으로 2위 흥국생명과 격차가 승점 13으로 벌어졌습니다. 1세트 중반까지 타이트한 승부가 이어졌지만 리시브가 무너지면서 안정적인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날 팀 공격 성공률에서 37.5%로 상대 팀 공격 성공률 40.98%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리시브 효율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주포 실바가 공격 성공률 56.41%를 기록하며 22점을 올렸지만 국내 공격진들의 화력이 부족했습니다. 강소희와 유서연은 각 10득점, 4득점에 그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GS 칼텍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지난 4라운드 맞대결에서 주포 실바의 화력과 집중력에서 앞선 GS 칼텍스가 1시간 11분 만에 페퍼저 주군행을 상대로 셧아웃승을 거뒀습니다. 페퍼저 주군행은 야스민이 58.62%의 공격 성공률로 18득점을 책임지며 여전했지만 국내 공격진의 득점이 한 자릿수에 그치며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GS 칼텍스의 삼각편대 실바, 강소희, 유서연이 합작 56점을 기록하며 압도했습니다. 블로킹에서 세트당 평균 1.78개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GS 칼텍스이지만 페퍼저 주군행을 상대로 1.9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각편대의 우위와 안정적인 공격력을 앞세운 GS 칼텍스가 페퍼저 주군행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GS 칼텍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한국가스공사 대 서울삼성입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는 3일 대구에서 치른 소노를 83대 66으로 격파했습니다. 홈에서 6연승 행진을 달린 한국가스공사는 15승 23패로 7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날 앤드류 니콜스는 3점슛 4개를 포함해 28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절정의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벨란겔이 13득점 3리바운드, 이대현이 11득점 5리바운드로 지원 사격을 나섰습니다. 차바위와 김낙현도 적재적소에 점수를 추가하며 팀 승리를 도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경기 초반부터 니콜슨의 득점으로 점수를 쌓았고 1쿼터 막판 벨란겔의 연속 득점으로 6점 차까지 점수를 벌렸습니다. 소노의 반격을 저지한 한국가스공사는 3쿼터부터 점수차를 벌렸고 이대현과 김낙현의 쐐기 득점으로 소노를 완파시켰습니다. 다음 삼성은 4일 서울에서 열린 KCC와의 경기에서 97대 88로 승리했습니다. 삼성은 10연패 탈출 뒤 2연승을 기록하며 분위기를 탔지만 7승 31패로 8위 정관장과 6경기 차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성은 연장전까지 치른 끝에 코피 코펀이 20득점 20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이정현이 20득점 홍경기가 17득점으로 연승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신동혁과 이원석도 각각 11득점과 10득점으로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1쿼터는 KCC가 앞섰지만 삼성이 3쿼터부터 살아나면서 정규시간 내에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연장전에 돌입해서도 양팀은 치열하게 맞붙으며 2차 연장까지 갔고 라거나가 퇴장당한 KCC를 상대로 코범과 홍경기의 득점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가스공사는 후반기 들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어느덧 6위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홈 6경기에서 연속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삼성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0연패에 빠져있던 삼성은 올 시즌 첫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KCC전에서 2차 연장까지 돌입하면서 선수들의 체력이 상당히 소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은 이번 시즌 4번 만나 2승 2패를 기록했지만 한국가스공사가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니콜슨의 활약을 앞세운 한국가스공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창원 LG 대 원주 DB입니다. 먼저 LG는 최하위 서울 삼성에 패하며 5연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LG는 4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삼성과 맞대결을 펼쳐 86대 88로 속패했습니다. 이 경기 직전 2위에 있던 LG는 시즌 14패째 기록하며 3위로 하락했습니다. LG의 수비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LG만의 질척이는 수비로 4경기 연속 평균 70점대 실점을 기록하며 연승을 질주했던 LG는 삼성 상대로 수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비 불안정함으로 80점 이상의 점수를 내주며 접전 끝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LG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고른 점수를 올렸습니다. 이관희는 팀 내 최다 득점 18점을 올렸고 이재도는 3점 3개로 16점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양홍석,
조시 이바라, 후안텔로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다음 DB는 안양 정관장을 격파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DB는 4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정관장과 원정 경기를 펼쳐 99대 84로 완승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2로 30승째 고지를 밟은 DB는 2위 수원 KT와 5경기 벌린 채 선두 질주 중입니다. 시즌 초반 DB의 폭발적인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날 DB는 경기 초반부터 수비가 불안정한 정관장 상대로 내외곽에서 슛을 올려 빠르게 점수차를 벌렸고 3점슛은 무려 14개로 3점슛, 야투 성공률 56%를 기록하며 대승했습니다. 이날 디드릭 로슨이 미친 활약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로슨은 공수 모두 관여하며 40점 11리바운드 5어시스트 6스틸로 맹활약했고 강상재, 이선 알바노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 팀 승리를 보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창과 방패가 만납니다. 지난 시즌부터 두터운 선수층으로 수비의 안정감을 찾아가며 경기를 운영 중인 LG는 아셈마레의 부상 이후로 주춤했다가 다시 팀 색깔을 찾아가며 기세를 높이는 중입니다. 삼성전을 제외한 최근 4경기 평균 76실점으로 상위권 자리를 지켰습니다. DB 역시 주춤했던 공격력을 다시 되찾아오며 리그를 폭격 중입니다. 특히 DB의 주득점원 로슨이 최근 3경기 경기당 31.3득점을 올리며 팀의 기세를 올리고 있으며 팀 득점력 역시 최근 3경기 평균 99.3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원주 DB 프로미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LG의 수비가 살아나고 있지만 공수의 핵인말에 의해 공백이 완벽히 채워지지 않았을 뿐더러 올 시즌 DB 상대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며 4경기 평균 85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따라서 최근 공격력이 극대화된 DB가 LG를 꺾고 4연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주 DB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